좀 닦아라. 이 팀장님한테 많이 혼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자주 혼나거든요. 자, 지금 저희는 이제 경의선 숲길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20대들과 30대들이 합풀이 된 경의선 숲길입니다. 네. 실제 주말에 마포공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경의선 숲길이에요. 여기가 공덕역 오거리. 예전에 자주 놀러 가던 그 마포 공덕 족발이 지금 저쪽 라인에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혹시? 가봤죠. 튀김집도 있고 전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전하고 튀김은 잘 못 가봤어요. 개인적으로 족발을 먹으면은 족발 골목 바로 옆에 네. 전골목이 있습니다. 전골목이 뭡니까? 전골목이 네. 전과 튀김이 전골목. 네, 전골목. 네. 아니, 먹으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저희 먹방이잖아요. 아니에요? 먹방 네. 아닌가요? 아니, 대학생 때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안 가게 되죠, 또 잘. 네, 맛이 너무 맛있는 데가 많아지니까 입이 진화하나 봐요. 돈은 진화하지 않는데 가서... 야, 차라리 하나 더 시켜. 네. 자, 이제 경의선 숲길이 네. 요 안쪽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애기 데리고 와도 좋고요. 연인끼리 걸어도 좋고 여기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때 식사하시고 나서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 공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원을 바라보는 이 동선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그 상가 한 호당 면적이 15평이 채 되질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1억 이상을 요구 다 합니다. 와. 싼데 적게 요구하는 데들이 1억 정도고 너무 무리하게 권리금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기는 해요.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라인 전체다요. 면적이 작아도 권리금을 되게 높게 부르는, 아마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그 정도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더 낮게 거래가 되기는 하겠죠. 2층 상가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상가 그런 느낌으로 형성되지가 않았고 굳이 상권을 구분하자라고 하면은 약간 유원지 그런 느낌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서 뭔가를 드시는 분들은 오피스 직장인들이 아니세요. 주민분들이죠. 네네. 아니면은 찾아오신 분들, 아니면은 정말 가까이에서 직장이 있어서 잠깐 나오신 분들. 보면 테라스 외부 활용도가 너무 좋지 않나요?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실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카페들도 공간은 작지만은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커지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이제 20평 이상이 구성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상담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임차인한테 그 흰색 도화지를 좀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이 뭐 홀의 주방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고객이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홍보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백이 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서 활용을 해도 네.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고정적인 시설물을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민원이 들어와도 그냥 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경쟁자점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이 민원을 계속 넣잖아요. 그러면은 데미지가 사실 있긴 있을 겁니다. 네. 편의점 테라스에서 먹는 게 불법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편의점에서 예전같이 파라솔 법적으로는 안 돼요. 진짜 법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외부에서 뭔가를 취식하는 게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막 그렇게 하진 않죠. 네. 여기가 이제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그 샐러드 매장인데 여기가 무인 점포점이에요. 실제 가시는 곳이군요. 네네. 그런데 이런 무인 매장들에 대해서는 요즘 어떤지 트렌드가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요. 무인이 쉽지가 않은 게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맞습니다. 보고 많이들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네, 관리하기가 되게 은근히 힘들어요. 무인 매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장님이 이 가게를 상주하진 않지만은 시간대별로 뭐 3시간 단위면 3시간 단위, 4시간이면 4시간 단위 와서 정리하고 물건 채워주고 치워주고 그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해주면은 엉망이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앞이 정돈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죠. 저 테이블에 막 커피 흘려져 있고 쓰레기 있으면은 저라도 지금 뭔가 쓰레기 있으면 버릴 거거든요. 관리가 그런 식으로 한 번 안 되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여기를 안 가요. 여기 더러워. 관리 안 되는데. 그래서 무인 매장이라 하더라도
뭐 8시간, 12시간 상주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은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관리나 응대가 어려운 곳은 절감으로도 좀 이어질 수가 매출 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게 예전에 그 보유하신 상가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시는 거는 서울인데 그 상가의 위치가 천안이었거든요. 무인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일단은 그 상가의 위치 자체가 그 동선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위치였었어요. 네. 지금 이 뒤편으로 보면은 산책로가 네. 너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여기가 사계절이 바뀌면은 이 풍경이 확 바뀌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요. 여름에는 지금의 느낌처럼 푸르스름한 나무로 자리 잡혀 있는데 가을 되면 단풍이 지고 눈이 오면 눈으로 하얗게 바뀌거든요. 그 느낌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원을 바라보는 요 상가들이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요 경의선 숲길 라인이 제일 안 이쁠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상태잖아요. 그 때문에 굉장히 이뻤었는데. 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정말 커피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카페가 좀 적합하죠. 아무래도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공간이 작아요. 이 카페도 보면은 외부의 공간을 살려놨잖아요. 일반적인 식당에 들어가면은 구성이 안 됩니다. 면적이 작아서.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 네, 공덕 파크사이까지. 예, 예. 여기서부터는 약간 노포 느낌이 또 나거든요. 그쵸. 네, 그쪽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예, 가보시죠.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가 여기도 지금 이쪽에 있던 마포 공덕자이랑 마찬가지로 운영 잘 되는 매장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다 과거에 약간 그 기와로 되어 있는 한옥들이 많아요. 한옥 구조로 된 공간들이. 그래서 지금 공원을 마주보고 있는 쪽들은 다 근생상가로 완전히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을 마주보고 있는 건물들은 이제 기존의 그 주거 용도였던 것들도 용도 변경이 많이 된 상태고 또 대부분 매장들이 매출도 잘 나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주 7일 상권이에요. 주말에도 사람들이 이 공원에 대한 목적 때문에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근데 이 건물들이 가치가 있는 거는 공원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을 바로 여기 안에서 내가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공원이 바로 보이잖아요. 너무 좋죠? 봄, 벚꽃, 여름은 지금 이 풍경, 가을의 단풍, 겨울에 눈 내리는 느낌 다 볼 수 있죠. 파크뷰를 그렇죠. 경험할 수가 있는 지역이. 그런데 저쪽 이 상가는 어떨까요? 한쪽 안쪽 똑같이 거리는 가까운데 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매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은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가 있냐면 저기가 안 좋으니까 안 들어가가 아니라 저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앞쪽 상가보다 안 좋은가에 대한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상권 분석은 부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콘텐츠와 부동산의 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상권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입지에 대해서 A 상가는 어떻고 B 상가는 어떻더라 내 생각을 뭔가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특징과 장단점을 잘 살려서 활용의 가치를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게 또 관건이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프랜차이즈도 점포 개발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게 그 콘텐츠에 맞춰서 이 부동산적인 거를 찾아나가는 그런 개발 과정이라서 그렇거든요. 단순히 좋은 상가를 찾아서 좋은 부동산을 찾아서 오픈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와 적합한 장소를 찾는 개념이라서 조집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매출이 다 잘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서 다 잘 나와요. 야, 이게 경의선 숲길의 뷰군요. 네, 이게 그냥 평일 2시 정도의 풍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 주말도 아닌데. 네, 아무것도 아닌 날입니다. 쉬는 날도 아닌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길을 또 거닐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카페나 아니면은 이제 좀 술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원 뷰가 나오게끔 또 세팅을 네. 해놨어요. 한옥 구조가 뭐가 좋은지 아세요? 한옥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와 양옥 구조에 없는 게 있어요. 마당이 있습니다.
중정이 있어서 보시면은 지금도 건물은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활용하는 거는 마당 면적까지 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실제 햇빛이 내 공간 내부를 쬐어주는 것 자체가 내부 인테리어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뭐 20대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40대도 사실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시대다 보니까 사진을 남기고 싶은 그런 공간 연출을 하기가 되게 좋죠. 지금 저렇게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네. 저녁이 되고 장사를 할 때 보면은 저 공간을 다 오픈을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저쪽도 보면 다 폴딩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다 젖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야외에서 뭔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네. 느낌을 주게끔 네. 그렇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거는 리틀 방콕이라는 쌀국수 프랜차이즈인데 2층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은 뷰가 너무 잘 나오겠네요. 예. 경의선 숲길에서 가장 뷰가 좋은 집이지 않을까. 식사 한번 해보셨어요? 아는 대표님이 운영하는 이제 프랜차이즈입니다. 이제 그분도 이 공간을 기획을 할 때 이거를 봤대요.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풍경이 바뀔 수 있는 부분, 그리고 2층이라고 하면은 보통 권리금 주거나 월세 많이 주는 거를 꺼려 하는데 여기는 1층인 공간보다는 2층이 훨씬 나은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뷰를 어떻게 가지고 보면 있기 때문에. 1층을 활용할 수 없는 대신에 2층이 아주 독보적인 뷰를 자랑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매출이 이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맛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네. 돌아가시죠. 네. 네. 실제 여기까지 오면은 상권이 좀 끊깁니다. 왜 아까 보시면 그 말씀하셨었잖아요.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상권에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막고 있다. 네.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기는 한 게요. 이제 경의선 숲길에 오는 분, 여기는 약간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약간 광역 상권의 개념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권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있는 공간에 어떤 오피스 건물이 있어서 1층 상가를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공간에도 이제 카페라던가 식당들이 더 들어섰겠죠.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김종국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계단이 완성이 돼요. 네. 이렇게 약간 초등학생, 뭐 중학생, 대학생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금 괜찮습니까? 보면은 이런 공간이 권리금이 사실 2억 이상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면적이 넓은 상가가 경의선 숲길 라인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둘 다 30평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넓게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의 메리트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공간은 카페가 아니라 이런 고깃집들이나 식당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봤던 나머지 공간들은 식당, 주방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브랜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공간이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카페가 좀 적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더 좁은 공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 테이블을 활용해도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뷰에 접해 있는 면적이 그만큼 넓기 때문이군요. 네네. 그래서 전면 길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라는 것도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에서 보는 밖 풍경 정말 최고. 춤성 매몰로 나왔어요. 네네네. 보고서를 쓸 때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찍는데 이제 팀장이 맨날 얘기하는 게 야, 손 좀 닦아라. 뿌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으니까 이렇게. 저도 안 그래도 이 팀장님한테 많이 혼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자주 혼나거든요. 손이 너무 뿌옇다. 아기가 찍다 보니까. 너무 잘 놀아서 빡 찍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뿌연 거예요. 안 닦아서. 저는 아기도 없는데. 자, 닦아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용강동 네네. 그 이키
여기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네. 또 여기 상권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죠? 맞아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약간 찾아오는 상권이에요. 이게 오피스 점심때 용강동 쪽 먹자를 오면은 네네. 마포 쪽에 있는 오피스 사람들도 유입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청, 광화문, 뭐 강남, 역삼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인파로는 아. 절대 없고 그냥 일부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시고 아니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찾아와서 식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용강동 먹자 골목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유명한 고깃집들이 많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매장들이 많고 지금 저쪽에 보이는 마포 같은 경우도 이제 미슐랭 가이드를 받은 그 설렁탕 맛집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조박집이라는 지금 고깃집도 그렇고 실제 이 골목 안에서 난다 하는 매장들이 꽤나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로변에서 살짝만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또 느낌이 네. 달라요. 이게 네. 결국 동선이 주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오피스가에서 가까운가 먼가에 따라서 이 동선에 대한 유동량의 차이가 좀 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용강동이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먹자골목이 형성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 건물 뒤로 가면은 주차장이 엄청나게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의도 쪽 근무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유명한 집들이 많으니까 차를 끌고 주차하고 식사하고 가시는 비율이 많다라고 해요. 다리만 넘으면이거든요. 맞습니다. 마포대교만 넘으면 바로 여기 네.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강동 먹자는 마포 공덕 쪽 사람들만 가는 그런 장소는 아니고 실제 여의도 직장인들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두 개로 가게들의 컨셉이 좀 나뉘어요. 예전부터 운영됐었던 노포들이 있고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고깃집 프랜차이즈로 잘 나가는 뭐 청기아타운이라던가 금성회관이라던가 그런 매장들이 이 라인을 좀 차지하고 있죠. 네. 한번 가시면서 쭉 훑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네. 여기가 재밌는 게 네네. 고깃집들이 많아요. 약간 거의 뭐 고기 천국입니다, 진짜. 유명한 고깃집들이 많은데 반대로 호프집이 없어요, 많이. 근데 없는 이유가 여기는 1차, 2차, 3차를 즐기는 야간 상권이라기보다는 1차 상권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식당에서 1차를 즐기시고 나서는 그냥 외부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좀 많은 그런 먹자 골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로 갈 수 있는 호프집이라던가 이자카야라던가 바들의 분포가 이 1차 집들의 밀집도에 비해서는 좀 낮게 되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요 그냥 주거 상권으로 바뀝니다. 예, 아파트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구 도로가 하나 나와요. 그쪽이 용강동 먹자골목의 거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상권이 그렇게 다양하게 막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골목을 중심으로 이제 오래된 고깃집들이 많다라는 게 이 용강동 상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고깃집들이 발전된 게 사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나루토와 바로 연결되는 마포 나루기 나루가, 때문에 네, 그렇죠. 가까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끔 강북 쪽 지역 얘기할 때는 저도 막 조사를 해서 과거에 여기가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 때가 있는데 좋은 상권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있고 배우 세대가 있는 지역이에요. 과거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하철이 없었던 시절이죠. 마포 종점. 버스 정류장이 종점이 있었던 장소가 마포였었고 나루토가 있었던 마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요 나루토 인근을 중심으로 이런 고깃집들이 많이 유지됐었고 그게 지금의 용강동 먹자골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현장을 간다. 오늘은 우리 이용규 대표님과 함께 마포 그리고 공덕의 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했던 이야기를 강의할 때도 사실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강의장 외부에서 직접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되고 저도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지역별로 우리 이용규 대표님 모시고 탐방을 하면서 속속들이 지역 상권들을 구석구석 한번 좀 파보도록 할 텐데 함께 해주실 거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종률TV 구독과 채널 그리고 우리 이용규 대표님의 채널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비 창업자들의 상권 분석을 돕는 부자 창업 스쿨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